김보빈 아나운서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김보빈 아나운서는 5시부터 7시까지 제 뉴스공장 바로 앞에 라디오를 켜라를 진행하는 아나운서입니다. 재밌습니다. 저도 항상 운전해서 올 때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이 문자는 다만 김보빈 아나운서가 직접 보낸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저희 제작진의 실수로 인해서 양지열 변호사가 사실은 그래도 5분 이상 했습니다. 네, 실제로는. 근데 지금 하도 처음부터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더 짧게 느껴지는데 본인이 하고자 했던 핵심은 말하고 가셨고 대신 이분이 그 시간을 차지합니다. 과학 같은 소리 하네.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대선은 끝났고 저희가 이제 대선 후보를 선별하는 네.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기준들, 그렇죠. 관상이라든가, 예, 비과학적인. 예, 다 짚어봤어요. 대충 맞은 것 같기도 하고요. 우연이겠지만. 그러니까 그때 묘하게 당시 지지율과 유사한 네. 그렇게 연상되는 결과들이 나와서 당황했었어요. 예, 맞으면 안 되는 건데. 예, 맞으면 안 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안 불러줄 수도 없고. 그런 거죠, 뭐. 예, 우연인 거죠, 우연. 우연.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일단 지금 대선 끝나고 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2주 동안 예. 가장 대중적인 것은 그 청와대 주요 인사들의 외모였던 것 같아요.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근데 조국 수석 임명 때부터 시작돼 버린 거죠. 그게. 네, 그 방금 제가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네. 전혀 가당치 않은 말씀이시고요. 여론조사 해봐야 합니다. 아, 예, 뭐 그러시든가요. 마음만 아프실 거예요. 리얼미터에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봤든지 해야지 진짜. 네. 그래서 게다가 당선 이후에 이상하게 더 잘생겨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 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원래 그건 뭐 당선 효과죠. 네, 후광이 보인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혹자는 그런 말도 합니다. 후보보다는 대통령이 어울리는구나. 그러니까요. 네, 이건 여의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뭐 대학교 때 외모가 컴플렉스였다고 말을 해서 모든 남성들 지탄을 받고 또 있죠.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성명을 냈잖아요, 직접. 자유한국당에서 성명해서 그건 좀 오바였고요. 디스하는 네. 모든 남성을 디스하는 그런 망언이었다라고. 그건 그냥 농담으로 할 얘기를 진짜. 그러니까요. 정당에서 성명으로 내버리면 어떡하나요? 그 감각은 진짜 이상한 감각이죠. 사실은 전 국민을 비하한 발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옛날에 제가 몇 년 전에 이 조국 민정수석을 한번 뵀는데 그때 배바지 입고 좀 촌스러웠어요. 좀 그런 얘기를 널리 퍼뜨려 주세요. 네, 지금 많이 나아지신 거고요. 근데 이제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변호도 있습니다. 배바지가 아니라 다리가 긴 것이다. 그 정도 다리를 길어봐라. 네. 그렇게 되는 거다. 라고 많은 여성들이 변호를 해주길래 네, 제가 뭐 참 그렇네요, 기분이. 여하간. 그리고 뭐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 경우에는 네. 저희 누나랑 이제 같은 학교에 저희 누나가 한 학번 후배예요. 네. 그때 진짜로 그 여장을 하고 도망 다녔다는 전설이 회자돼서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 시절에. 그 시절에 그 이야기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네네. 꽃미남. 네, 소위. 그때 그래서 정말 여장을 그랬고. 해도 여장을 하면 당시 경찰이 못 알아보고 네. 그래서 못 잡았다고 하는 얘기가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는 채 언론에 굉장히 많이 그 당시에 정말 회자가 네. 됐었습니다. 꽃미남으로 실시간으로. 유명했던. 지금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그거 인정할 수 없거든요, 지금은. 네, 좀 많이 떨어지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분 포스가. 그분도 역시. 예. 네. 어떻게 이런 분을 여태까지 몰랐나 싶을 정도로. 제가 그런 비유를 했었는데 아웅산 수지 네. 여사의 어떤 결기 같은 거 플러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예, 그 편집장. 네네. 편집장이 보여주는 이제 전문성. 네. 네. 그 캐릭터의 호를 떠나서 그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중첩돼서 떠오른다. 네. 보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통적인 우리나라 커리어우먼이 성장해서 어떤 자리에 도달했을 때 이제 보여주는 정도의 이미지랑은 전혀 달랐어요. 또 다르죠. 예. 국제적으로 이렇게 놓으신 분은 무슨 주제인데 이 얘기를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좀 알아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네. 그 잘생김의 과학입니다. 잘생김의 과학. 네. 잘생김의 과학으로 조건은 뭐냐.
과학으로 외모에 대한 기준이 그렇죠. 설명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주관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실제로 과학 영역에서 평균해서 네. 뭐 그런 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눈과 눈 사이가 몇 센치면 뭐.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아니고요. 네. 일단 몇 가지 동의되는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도. 어떤 게 있습니까? 뭐냐 하면 얼굴의 좌우 대칭이 맞아야 됩니다. 얼굴 좌우대칭이 은근히 안 맞아요. 잘 안 사람들. 맞잖아요. 네, 은근히 안 맞고. 저는 특히 안 맞아요. 한쪽 눈으로 계산 찌그러집니다. 저는. 예, 뭐 다들 저도 잘 아는 모르게. 사실이고. 예. 좌우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는데 최대한 대칭이면 좋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유전자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건강하고 밸런스가 네, 잡혔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근데 공장장님 같이 이제 수염으로 얼굴을 죄다 가리는 경우는 대칭적으로 위장이 됩니다. 근데 사기죠. 예, 이거를 가려도 잘 가려지잖아요. 예, 한쪽이 찌그러집니다, 저는. 특히 눈을 보시면 한쪽이 찌그러지고 있어, 항상. 지금부터 유별나게 그러고 계시네요. 예. 그런데. 요즘은 남자 외모가 화제니까 남자 관점으로 얘기를 하자면 남자의 잘생김의 포인트는 소위 T존입니다. T존이 어디예요? 이 T존은 이마와 눈썹, 코로 이어지는 이 T 모양의 선이 있죠. T는 팬티만 알고 있는데. 예. 눈썹과 콧대로 이어지는 이게 영어로 T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T존 부분이 선과 각이 명확하면 직각을 이루면? 예, 선과 각이 명확하면 이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성미가 살아나요. 그러고 보니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에 예. 완전 직각 아닙니까? 물론 예. 뭐 가상의 이제 뭡니까? 인형이지만 그분들 눈썹 짙고 직선이고 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섹시해 보이지는 않는 게 문제인데. 그건 우리 관점에서는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 사이에서는 뭐 그랬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조국 수석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다 이 T존 부분이 굉장히 강조돼 있는 얼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니까 원종우 씨는 원형이네요. 아닙니다. 제 콧대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살이 쪄서 그렇지 제 콧대야말로 이 바로 테스토스테론의 상징적인 그런 콧대죠. 네. 반면에 동남자님은 콧대가 참 많이 죽으시고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함이 느껴지고요. 여자들이 이쪽이 발달하면 중성적인 매력을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통계적으로 인지한다? 예, 과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이 호르몬 영향이 받습니다, 얼굴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실제. 맞습니다. 왜 예. 틸다 스윈튼이라고 설국열차 나왔던 네네. 설국열차는 좀 이상하게 나왔지만 그 여성 유명한 이분이 이제 이 T존이 굉장히 발달된 분이다. 그래서 중성적인 그렇죠. 중성적인 매력을 풍기죠. 그리고요. 그다음에 여성의 경우에는 U존이라고 하는데 예. 눈 바깥부터 턱선까지가 관건입니다. 얼굴 둥그런 선. 남성이 여성을 미인으로 인식할 때의 다르다는 거죠, 기준이. 기준이 예. 왜냐하면은 눈 바깥에서 턱선이요? 네네. 눈 달걀형 바깥 턱선. 소위 말하는 달걀형 V자형. 어쨌든 이 선이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된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많으면 이게 가늘어지고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얼굴을 봄으로써 그런 얼굴을 봄으로써 저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식이 그러니까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생식을 하기 좋은 물론 상대다. 그걸 검사해서는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그렇게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본능적으로 유전자 관점에서 그렇게 느끼고 끌리게 네. 된다. 그래서 여성이 V라인을 그렇게 찾는 것 같고요. 그게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이야기다. 나름 근거가 있습니다. 좀 과하긴 하지만 요즘은. 그렇군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 영향으로 그 입술도 도톰해진다고 하는데 공장장님이 입술이 참 도톰하세요. 그쵸. 썰어서 먹을 수 있겠다가 싶은. 예, 그래서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지 않으신가요? 남자들한테. 예, 뭐 저희 사생활에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사진 찍자. 네. 그리고 막 술 한잔 하자. 네. 맥주 한잔 합시다. 막걸리 좋잖아요. 이런 남자분들이 유독 많아요. 중년 남성들이. 중년 남성들이 예. 본인도 모르게 끌리는 겁니다. 그게. 자기는 어떤 팬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성적으로 끌리고 있는 거죠. 여하간 그런 분들 다가오지 말아주세요. 아니 유독 남성분들이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사진 찍자고 네. 술 한잔 하자고. 네. 그러면 제가 꼭 얘기합니다. 왜 제가 당신과 술을 먹어야 하나요? 그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걸로 설명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과학적 통계를 내봤더니 그렇게 느끼고 유전자도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호르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주관적인 게 또 개입이 돼서 정답은 아니고요. 그럼 이제 못생김의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알고 싶지 않은데요? 예.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상관 있는 부분이죠. 네. 사실 못생김의 과학이란 분야는 당연히 없습니다. 네. 네. 하지만 우리가 왜 잘생긴 사람과 비교해서 주로 스스로를 비하해서 오징어라는 표현을 저는 쓰잖아요. 그런 비하의 표현을 쓰지 않고요. 오징어 얼마나 맛있는 건데. 네.
오징어하고는 사실 분위기가 맞지 않으시죠? 좀 문어면 모르지만 어쨌든 그 유래를 좀 알아보려고요. 네. 혹시 유래를 알고 계신가요? 오징어 왜 나왔나? 꼬불꼬불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이게 구체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일종의 도시괴담인지 실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분이 남친이랑 영화를 보러 가셨어요. 네. 근데 그 아저씨란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예. 아저씨에는 원빈이 끝없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원빈을 보다가 한번 고개를 돌려서 남자친구를 봤더니 웬 오징어가 팝콘을 먹고 있더라. 예, 빙교가 된 거죠, 순식간에. 아, 그런 어떤 댓글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것이 모든 여성들의 공감을 얻으며. 남성들의 공감도 얻었습니다. 남성들의 공감을 맞아. 내가 원빈하고 비교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 아픈 공감력이 생긴 아니, 거죠. 원빈 씨가 그렇게까지 잘생겼죠. 예, 잘생겼죠. 특히 이렇게 비교를 바로 하게 되면 큰 차이가 하지만 납니다. 원빈 씨를 보고 동시에 내가 거울을 보면 나는 오징어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잘생긴 사람도. 예, 그거는 공장장님이 자신감이 지나친 거죠. 그렇죠. 근거 없는. 나는 내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근데 왜 오징어였을까 하필이만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오징어가 사람 얼굴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 결혼할 때 함 들어갈 때 굳이 오징어를 쓰네요. 오징어를 굳이 쓰잖아요. 네. 그 구멍 뚫고. 그러니까 사람이 가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눈구멍만 뚫으면. 네. 그게 과학하고 무슨 상관이죠, 근데? 뭐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래 10개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거는 공장장님처럼 수염. 사람의 수염. 수염. 예, 수염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뭔가 그 몸 전체가 얼굴하고 연관되는 면이 있다. 못생김의 과학은 과학이 아니고요. 과학이 듣고 아닙니다. 보니까. 네, 농담입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네. 아깝네요. 이거 재밌는데. 다음 주에 네. 이 외모를 과학으로 접근하는 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임팩트를 얻는가 한번 다 해보죠. 알겠습니다. 네. 원정호 씨였습니다. 저는 김어준이었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또 여장을 하면 당시 경찰이 못 알아보고 네. 그래서 못 잡았다고 하는 얘기가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는 채 언론에 굉장히 많이 그 회자됐어요. 당시에 정말 회자가 됐었습니다. 꽃미남으로 실시간으로. 유명했던. 지금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그거 인정할 수 없거든요, 지금은. 네, 좀 많이 떨어지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강경화 외교 장관 후보자. 아, 그분- 이분 포스가. 그분도 역시. 예. 네. 어떻게 제가, 이런 분을 여태까지 몰랐나 싶을 정도로. 제가 그런 비유를 했었는데 아웅산 수지 네. 여사의 어떤 결기 같은 거 아. 플러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예, 그 편집장. 아, 네네. 편집장이 보여주는 이제 전문성. 네. 예, 그 캐릭터의 호를 떠나서 그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중첩돼서 떠오른다. 네. 보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통적인 우리나라 커리어우먼이 성장해서 어떤 자리에 도달했을 때 김보빈 아나운서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김보빈 아나운서는 5시부터 7시까지 제 뉴스공장 바로 앞에 라디오를 켜라를 진행하는 아나운서입니다. 재밌습니다. 저도 항상 운전해서 올 때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이 문자는 다만 김보빈 아나운서가 직접 보낸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저희 제작진의 실수로 인해서 양지열 변호사가 사실은 그래도 5분 이상 했습니다. 네, 실제로는. 근데 지금 하도 처음부터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더 짧게 느껴지는데 본인이 하고자 했던 핵심은 말하고 가셨고 대신 이분이 그 시간을 차지합니다. 과학 같은 소리 안에 원종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대선은 끝났고 저희가 이제 대선 후보를 선별하는 네.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기준들 그렇죠. 관상이라든가 예, 비과학적인. 네, 다 짚어봤어요. 대충 맞은 것 같기도 하고요. 우연이겠지만. 그러니까 그때 묘하게 당시 지지율과 유사한 네. 그렇게 연상되는 결과들이 나와서 당황했었어요. 예. 맞으면 안 되는 건데. 예. 맞으면 안 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안 불어줄 수도 없고. 그런 거죠, 뭐. 예. 우연인 거죠, 우연. 우연.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일단 지금 대선 끝나고 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2주 동안. 예. 가고. 그거는 예. 농담으로 할 얘기를 진짜 그러니까요. 정당에서 성명으로 내버리면 어떡하나요?
그 감각은 진짜 이상한 감각이었어요. 사실은 전 국민을 비하한 발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옛날에 제가 몇 년 전에 이 조국 민정수석을 한번 뵀는데 그때 배바지 입고 좀 촌스러웠어요. 좀 그런 얘기를 널리 퍼뜨려 주세요. 네, 근데 지금 많이 나아지신 거고요. 근데 이제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변호도 있습니다. 배바지가 아니라 다리가 긴 것이다. 그 정도 다리를 길어봐라. 네. 그렇게 되는 거다. 라고 많은 여성들이 변호를 해주길래 네, 제가 참 그렇네요, 기분이. 여하간. 그리고 뭐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 경우에는 네. 저희 누나랑 이제 같은 학교에 저희 누나가 한 학번 후배예요. 네. 그때 진짜로 그 여장을 하고 도망다녔다는 전설이 회자돼서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 시절에. 그 시절에 그 이야기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네네. 꽃미남. 네. 소위. 그때 그래서 정말 여장을 해. 가장 대중적인 것은 그 청와대 주요 인사들의 외모였던 것 같아요.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근데 조국 수석 임명 때부터 시작돼 버린 거죠. 그게. 네. 그 방금 제가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네. 전혀 가당치 않은 말씀이시고요. 여론조사 해봐야 합니다. 예, 뭐 그러시든가요. 마음만 아프실 거예요. 리얼미터에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봤든지 해야지 진짜. 그래서 게다가 당선 이후에 이상하게 더 잘생겨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 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원래 이제 그건 뭐 당선 효과죠. 네, 후광이 보인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혹자는 그런 말도 합니다. 후보보다는 대통령이 어울리는구나. 그러니까요. 예, 이건 여의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뭐 대학교 때 외모가 컴플렉스였다고 말을 해서 모든 남성들 지탄을 받고 또 있죠.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성명을 냈잖아요, 직접. 자유한국당에서 성명해서 그건 좀 오바였고요. 디스하는 모든 남성을 디스하는 그런 망언이었다라고